이번에 뭐든지 다 만드는 한국에 반한 글로벌 시장 바이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일단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우리 역병의 확산이 감소되다. 이제 뭐 고비를 지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절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고치에 간 게 아니고요. 초반에 이걸 막 풀어놓고 있다가 공격적인 검사와 함께 이동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잡아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고요. 이거 다시 풀면 또다시 폭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확진자 내지는 발병 이전에 보균자들을 골라서 격리하지 못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발병률이 줄었다고 해서 풀어놨는데 얘가 보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게 된다고 치면 다시 풀어놓는 순간 보균자에 의해서 나는 증상이 없었지만 무증상자들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었다가 또 닫고 열었다가 또 닫고 이 과정을 하다가 이제 못 닫아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때는 전 국민이 일단 완전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몇 명이 죽는지는 운수소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백신 3년 안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백신이 있다, 뭐가 효과가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 소수 실험권 안에서 일어난 효과고요. 70% 이상의 치료 효과 내고 있는 약물 없습니다. 예방약은 더더욱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치료도 해야 되지만, 무증상자나 무감염자에게 투여했을 때 이 투여량으로 가지고 내가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백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을 넣었는데 이 백신이 한 번 맞았다고 해서 평생 내 몸 안에서 면역이 생겨날까요? 지금 있는 치료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계속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그럼 마약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에 독성 없는 게 없습니다. 눈이 멀거나 심장에 문제 생겨 태아에 영향을 주거나 성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화학적인 약품들인 거예요. 지금 따져놓고 지금 보면. 바이러스 약이라고 하셨는데 나와 있는 독감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바이러스 약들을 코로나를 비롯해 각종 감기약이나 뭐 에이즈나 이런 게 다 뭐 에볼라나 독감 백신 예, 이런 거 이런 다요? 데 쓰던 것들을 그냥 바이러스에 쓰던 거니까 코로나에도 써보자라는 차원에서 막 투여를 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립 서비스일 뿐이지 가장 완벽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천연두 백신처럼 맞으면 다시는 천연두에 안 걸릴 만큼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접종만으로 끝날 수 있는 백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고 희망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1년, 2년, 3년 안에도 개발이 힘들 것 같아요. 직전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항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그 실험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 놓고 보면 효율이 그렇게 높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백신을 넣어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 항체가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지배하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을 만큼 막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지. 이해는 되세요? 네.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항체로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항체가 생겨서 병도 안 걸리고 병균이 들어와도 막아주는데 이거를 생성시키는 기능이 생각보다 활성화 기능이 약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높은 농도로 만들어 갖고 투여를 하거나 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항체를 다시 개발해야 완벽한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뭐 죽든 살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고 생존에 남고 걸렸으면 후유증이라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내는 게 생존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만큼 무서운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역병이. 그리고 이게 번지는 속도만큼이나 그 변종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되게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너무 통제를 잘하는 거고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감염이 이 속도가 확대되고 있어요. 제일 심한 나라가 의외로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초창 방역 모범국이었잖아요. 네, 방역 모범국이었는데 지금은 전 인구의 10% 이상이 감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제일 높은 거야. 이 프로테이지 10%가 올라간 걸 갖고 처음에 계약을 해서 그랬다 그래갖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안에 내부를 뜯어다 보니까 싱가포르엔 전체 인구의 20%가 그 해외 노동자예요. 그 해외 수입 노동자들. 근데 이 노동자들 별도로 격리하는 숙소를 따로 만든 거야, 얘네들이. 이게 약간 뭐랄까 인종 탄압 뭐 이런 이 구분을 좀 한 거지.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국적도 안 주니까 이 안에서 발병해가지고 이민 노동자들의 50% 가까이가 지금 감염된 상태거든. 근데 이게 싱가포르 노동력의 7, 80%거든. 그래서 싱가포르는 모든 도시 기능이 멈춰버렸어요. 건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 기능 자체가 완전히 멈춰 있고, 이게 언제 해제될 때까지는 이걸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 못, 중국은 더 이상 확진 발생이 안 나와요? 네, 그건 거짓말이죠. 그 얘기는 뒤에 할 거고요. 아무튼, 이때까지, 3년 후에 이 완벽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고. 그게 가정하에서 그때까지 최선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든 사람을 빨리 검진을 해가지고 검진된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미 노출됐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최대한 후유증 남지 않게 구분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검사,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검사 키트가 사실상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검사 키트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어요. 그 과정에 갑자기 이제 면봉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면봉 논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방역 제품 중에 검취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료를 그러니까 키트 안에 넣기 전에 사람한테서 시료를 뽑아내는 기구예요. 이게 20cm짜리 이 봉에 면봉을 달고 이게 두 개에다가 이 검출했던 거를 저장할 수 있는 플라스틱 그 조그만한 용기하고 그 안에 있는 보존액까지가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해외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수출이 무슨 방역 제품 수출이라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진짜 한국 기자들 철없다.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왜 모르지? 라고 오히려 외국에서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면봉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팔 때 쓰는 손 면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리브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올리브영에서 팔지 않습니다. 네. 이 자체는 애초에 이제 세균들을 검취했을 때 세균들을 긁어낼 수 있는 그물망 구조의 특수 나일론 섬유하고 결합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채취한 검체를 그냥 공중에 나누면 죽을 거 아니에요. 오래 생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생존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존액에다 넣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합쳐져야지 이게 하나의 키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면봉을 만드는 국가가 그동안 이탈리아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네. 이탈리아에 있는 면봉 업체 하나가 이거를 이름이 뭐더라? 코블인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 업체 하나가 전 세계 특허를 냈어요.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의료 검취용 면봉은 이탈리아자만 쓰게끔 코판 그룹이네요. 코판. 이 코파는 그룹, 코판 그룹. 안 웃겼어요? 이것이 편집점이죠. 네. 아무튼 세계적인 면봉 최고의 제품은 이탈리아의 코판 면봉이었다는 거예요.
면봉으로 뭐 코도 파고 귀도 파긴 하지만. 그래서 이 코판 면봉이 전 세계에 그냥 표준으로 다 쓰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규정을 못 넘어섰어요. 이게 마스크하고 면봉이나 키트 이런 것들은 순수히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우리 정부가 이거를 매겼거든요. 외국 기준이 아닌 걸로.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떨어져 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성능이 좀 떨어진다. 흡수력이 됐든 보존력이 됐든 뭐가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이 업체에 있는 물건이 특허를 취득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노블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이거를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탈리아가 이번 사태에 의해서 공장이 멈춰버리게 된 이후로 더 이상 검체 채취용 면봉은 대한민국 말고는 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키트는 전 세계에서 다 만들어요. 다 PCR, 우리 PCR 일본에서도 만든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만들죠. 품질에 대한 거는 써본 사람이 아는 거고, 딴 나라는 정확도 70%, 5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00%야. 근데 면봉만큼은 미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들고, 중국도 못 만들고, 정작 본국의 이탈리아에서도 못 만든단 말이야. 네? 면봉 부심. 음, 이, 주식을 당장 사자고요. 그거 아직 상장 안 됐을걸요. 아무튼 그래서 이 노블 바이오 면봉이 없으면 아무리 키트가 많아도 검사를 못 해요. 이거를 현장에서 키트를 갖다 놓고 바로 콧구멍으로 파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도 이게 제대로 안 긁어져. 바이러스가 그만큼 이 섬유가 특수한 거야. 그래서 손면봉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면봉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종의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주문을 넣어봤자 업체에서 못 만들어요. 우리 지금 주문이 얼마나 밀렸는데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줄 좀 세워주세요. 우리 것 좀 급행으로 해주세요라고 우리 외교부에 120통씩 세계의 기업과 정부들이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만일 이 노블바이오의 제품 면봉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검체 지금 있는 60만 검사 불가능했어요. 면봉을 누가 우습게 봐? 이 면봉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거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 한국산 노블바이오 면봉을 명품으로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마스크도 수출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공적 마스크들이 이 공급선이 이미 이제 1000만 장 수준, 약 900만 장 수준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제품 생산은 1500만 개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5, 600만 개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지원을 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품은 KF94잖아요. 너무 고급지지. 바이러스 정도 막아내는 데 비하면. 의료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정말 그 열악한 형광 안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인 건데, 이른바 선진국이랑 미국, 일본,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마스크가 없고 면봉이 없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장점, 대한민국이 가지는 어떤 그 분야별에서 꼼꼼함이라 그럴까,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우리의 브랜드,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외교적인 역량이 합쳐지게 된다고 치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면봉 하나를 또 하나의 한국 특화 제품으로 완성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역복 얘기 나오셨군요. 네. 방역복. 방역복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방역복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이쪽이 섬유직물로 해서 나가는 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방역복을 만들어준 데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현지 공장입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방역복 전문이 아닌데 봉제를 전문으로 하는 거죠. 이 재봉을 전문으로 하는 건데, 한국에서 일을 시킬 데가 없으니까 이 회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방역복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방역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역법이 완성되고 사용되는 걸 보고 이거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 저렇게 만들면 되네. 저 원단으로, 저 노하우로, 저 대단으로 저렇게 박음질하니까 방역법이 만들어지네. 자, 한국에 보내는 물량 빼고 이거 전부 다 인도네시아 전략 상품을 해갖고 우리 앞으로 방역법 합시다.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산 체계와 생산 기술 자체를 쥐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가장 첨단화된 설계와 가장 최적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마스크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의 마스크가 전 세계 어느 마스크보다도 싸고 가성비 좋고 품질이 우수할 것 만들어내는 한국 정부의 관리가 이제서 본격적으로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역복을 수출을 안 해서 그렇지 인도네시아산 이게 디자인 바이 코리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방역복이요. 지금 전 세계 수요를 막 먹어 들어가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복복인 거죠. 우리 교문이 돈 벌 거니까. 예. 원단이요? 예, 우리나라에 가져간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단 생산도, 방역병 관련된 원단 생산도, 다른 쪽에서 이제 생산해서 들어가겠죠. 아무튼, 면봉이라도 우습게 보지 마라. 세계적인 코판 그룹을 제껴버린 한국 면봉이 앞으로 세계인의 면봉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주변에 흔하게 봤던 제품들이 하나하나씩 이 세계 탑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흐뭇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0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0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전 세계에 몇백만의 역병 좀비들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한 뭐 6명, 8명 수준의 그 감염자들 50% 이상이 해외 유입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막지 않아야지 우리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다 물건을 구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발전의 힘이 대한민국의 완벽한 방역에 있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40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들어온 나라. 거의 뭐 양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인구 대비하면 대한민국 유일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 통제했던 우리 출입국 관리소와 공항 직원들 중에 한 명의 확진자가 없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이와 관련한 걸 잘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투입돼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중에 치료 과정, 환자 관리하는 과정 중에 감염돼 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없다는 것 자체. 발병을 통해 얻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의료인 사망자가 현재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통계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마스크와 방역 의료인 사망자요? 나왔어요, 한 분.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개인 병원 하다 아니잖아. 그분 이외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감염돼서 넘어가신 분이 없다는 것도 이게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 확진자들의 30% 이상이 의료계 종사자예요. 그래서 의료분과가 와버린 거야. 의사나 병원이 문 닫으면은 당연히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